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미증시가 이제 막판에 반등한 그런 효과가 초반에 지수를 플러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상법 개정 거부권 행사 이런 재료가 있었죠. 그런데 이거는 좀 시장을 밀어내는 재료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선고 날짜를 확정을 해주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가 됐다, 이런 기대감이 나오면서 지수가 강하게 반등하는 그런 이슈가 됐고, 외국인들이 오늘 매도를 계속 했거든요. 그러니까 매도 규모가 어제보다 축소되긴 했지만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매도를 지속하고 있다라는 점은 조금 찜찜함을 남긴 그런 이제 상황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증시 움직인 재료는 미증시가 올라간 거, 그러니까 오늘 미증시 올라간 거는 일단 윈도 드레싱으로 보는 시각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윈도 드레싱과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다음에 뭐 일부 공매도, 숏 커버 이런 것들이 겹쳤다, 이런 주장들이 있고요. 그리고 상호 관세 날짜가 다가오면서 차라리 재료가 노출됐기 때문에 더 나빠질 건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도 뭐 비슷하게 우리도 역시 뭐 재료가 노출된 거니까 올라가도 되지 않나, 뭐 상호관세 어느 정도 알 만큼 알지 않나, 이런 기대감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상호관세 관련된 뉴스가 나왔는데 오늘은 강도가 그렇게 세진 않았어요. 예, 트럼프가 다른 나라가 이제 미국에 대해서 관세 부과하는 것보다는 좀 낮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게 좀 말장난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말장난인 게, 트럼프가 저렇게 이야기해놓고 뭐 사례로 든 게 일본이 쌀에 700% 관세 부과한다고. 근데 뭐 그런 거 사례로 들고 그랬거든요. 물론 이제 다른 것도 있긴 했지만, 그러니까 뭐 저게 이제 막연하게 관세 조금만 부과하겠구나,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몇몇 어떤 샘플을 감안해 볼 때 일단은 열어봐야 한다. 예, 이제 실제로 열어봐야 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최근에 주식시장이 별로 안 좋았고 또 물가 상승, 그것 때문에 경기 침체, 경기 둔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라 트럼프 관세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부분들을 좀 의식한, 예,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헌법재판소 탄핵 선고 일정이 나온 거, 예, 이 재료가 상당히 큰 어떤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결과가 나오게 되면 정책이 시작이 되잖아요. 또는 정책이 시작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나라 뭐 경기부양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동될 수 있다라고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런 점은 시장에서는 좀 안도감을 갖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선물은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긴 했는데, 제가 어제 이제 외국인들 선물 매도력이 별로 없다고, 이제 한 10,000계약 남은 것 같다고. 근데 매수가 어정쩡했어요. 거의 매수 안 했다고 봐야죠. 장중에 좀 매수 들어갔다가. 그래서 외국인들이 아직은 좀 오르락내리락 거리는 걸로 보는 건가, 이렇게 해석이 되고, 또 주식도 오늘 매도했거든요. 그러니까 매도가 어제보다 줄긴 했지만 여전히 매도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아직까지 완전히 돌아오진 않았다. 근데 오늘 이런 어떤 상황 자체를 오늘 수급에서 다 반영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버전의 수급을, 상황을 되게 많이 반영한 거라서 수요일장에서의 어떤 변화가 제일 중요한, 예, 그런 이제 중요한 어떤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뉴스들 점검해 보면 우선 상호관세 앞두고서 미국에서 이제 우리나라 관련된 내용들이 좀 공개가 됐는데, 절충 교역을 문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절충 교역이라는 건 뭐 무슨 이제 수입할 때 조건을 거는 거, 이거 이제 우리가 사줄 테니까 대신 이것 좀 해줘 라고 이제 옵션 거는 거, 뭐 이런 거죠. 뭐 은행으로 치면 꺾기, 예, 뭐 대출해 줄 테니까 이런 어떤 적금 가입하세요, 뭐 이런 식의 어떤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미국은 좀 그게 싫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이 좀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소고기 수입 제한, 뭐 이런 거, 연령별 몇 년 이상 나이 먹은 소고기는 안 사고, 뭐 이런 것들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그렇지 않나. 그런데 그 세부 안에서는 또 보면 미국 무역대표부에서 한미 FTA가 돼서 이미 관세 상당 부분이 철폐가 돼 있다, 이걸 또 인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가 우리한테 관세 부과한 것만큼 우리는 부과할 거야, 이런 건데, 우리하고 미국은 이제 자유무역 협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미 철폐가 되어 있는 것들이 상당 부분 있다라는 거를 그 보고서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뭐 일부 품목에 대해서 관세가 되긴 하겠지만, 생각했던 것만큼, 걱정했던 것만큼 대규모의 어떤 관세 부과가 단행되지는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어떤 기대감을 살짝 이제 유발을 했죠. 이게 오늘 초반에 지수가 플러스 내는데 좀 일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역 수지 흑자난 거, 예, 수출이 증가된 거, 예, 수출이 증가된 것도 역시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비교적 긍정적인 재료로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뭐 시간대별로 보면 아침에 상승했다가 한번 밀리는 자리가 나왔었잖아요. 저때 이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는 뉴스가 나왔거든요. 근데 저게 거부권 행사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 같다. 시장에선 그렇게 본 거죠. 왜냐면 주주들이 이제 주주들도 좀 걱정을 했죠. 너무 대주주들만 챙기지 말고 오너들만 챙기지 말고 개인 주주들을 위해서 뭔가 좀 해줘. 배당도 좀 높이고 이런 거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어떤 기대감이 있는 거였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거부권 행사해 버리니까 시장에서는 이거 외국으로 나갔던 자금이 우리나라로 돌아오거나 이런 기대감을 가져볼 만한 이슈였는데라고 좀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눌리고 있던 차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날짜를 확정을 해주면서 어쨌든 불확실성이 제거가 된다.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그때부터 이제 주식시장이 아주 강하게 반등하면서 이제 뒤까지 계속해서 상승 흐름, 어쨌든 이제 뭐 흘러내리긴 했지만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는 제가 이제 아침 그럴 때 이제 어제 마감 방송에서도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올해 특징이 장중에 2% 이상 빠진 날은 그때 그날 또는 그 다음 날이 저점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 이제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게 그래서 제가 이 방송에서 얘기했나요? 하여간 이제 화요일이 중요하다고 제가 여기저기서 얘기한 것 같은데 하여튼 화요일이 왜 중요했냐면 이게 빠지고 나서 저점이 될 때 그 다음 이틀 이내 큰 폭의 상승이 수반이 됐었어요. 그 상승이 나오면 그 상승이 조금 더 이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움직임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중요한 타이밍에 이제 플러스가 난 건데, 근데 이거에다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거 확인 나오려면 뭐냐면 이틀 안에 또 한 번의 급등이 나와야 돼요. 이틀 안에 또 한 번의 어떤 큰 폭의 상승이 나오면 이제는 월요일의 저점을 더 이상 안 봐도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장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이틀 안에 어떤 또 한 차례 어떤 강한 상승이 나오게 되는지,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볼 때 나오면 이제 저점 이미 치고 돌아섰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게 나오지 않으면 다음 주 만기 때까지는 더 흔들리겠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가늠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어저께 공매도 영향 대차 잔고가 많았고 그런 종목군들 중심으로 볼 때 어제 이제 많이 빠졌죠 당연히. 근데 오늘 장에서 반등한 거 보면 반등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HLB는 어제 자체가 낙폭이 이렇게 크지 않았던 종목이었고, 근데 그래서 오늘 올라갔는데 어제 공매도 여파로 많이 빠졌던 종목군들 오늘 회복 안 됐습니다. 별로. 마이너스로 그러니까 2차 전지주들이 좀 많으니까, 그러니까 2차 전지주들 마이너스로 대거 끝났고, 다음에 이제 뭐 이런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어제 10% 넘게 빠졌는데 오늘 5분의 1 정도밖에 만회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공매도 대상의 종목군들은 여전히 좀 고전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역으로 저런 종목군들이 또 수급이 바뀌는 타이밍도 올 수 있어서 뭐 계속해서 이제 모니터링은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은 외국인들이 오늘 매도했습니다. 근데 어제에 비하면 덜하긴 했는데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제 매도를 많이 한 다음 날이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하루 4천억이면 되게 많이 매도한 거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들이 그리고 선물도 뭐 매수가 좀 너무 미미했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외국인들은 제대로 반응하지 않았다라고 봐야 되는데 저는 외국인들은 수요일이 진짜 반응이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오늘 노출된 재료를 다 확인하고 움직이는 게 수요일이라서 외국인들의 수요일에 과연 어떻게 될 거냐. 또 하나는 코스닥인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설명 또 드릴 겁니다. 내일이나 언제.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의 패턴이 어떤 게 있냐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정확한 간격은 아닌데 어느 정도의 간격을 두고 코스닥을 하루씩 대규모 매수를 붙였었어요. 이게 저게 때로는 2주 아니면 3주 이 정도 간격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패턴상으로는 이번 주 안에 한번 대규모의 매수가 나올 것도 같긴 한데 어쨌든 저런 흐름이 나와줘야 코스닥이 넉넉하게 더 벗어날 수 있거든요.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용 관련된 반대매도 회피성 물량이 어제 최근에 좀 나온 것 같다. 그래서 저점 대비 넉넉하게 올려놔야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게 기준이 2% 이상 올라가야 된다고 했는데 오늘 2% 이상 올라갔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더 멀찌감치 떨어져 줘야 대기하고 있던 이제는 이제 올라가나 보다 이런 이제 기대감이 자극될 수 있고, 그 기준이 될 수 있는 게 외국인들의 저 주기적인 대규모 매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종목으로는 외국인들 오늘 대형주 팔았습니다. 삼성전자, LG에너지 솔루션 뭐 4천억 팔았으면 그 정도 나오는 거 맞죠. 그리고 한화자 들어가는 게 쭉 깔려 있어요. 뭐 하나오션, 하나시스템, 하나비전, 하나 이렇게 있고, 매수는 또 하나에어로가 이제 매수가 들어가 있고, 근데 어쨌든 카카오, 네이버, 하이닉스 이런 것들 이제 매수 들어가 있는데 여전히 이제 대형주 쪽에 좀 매도 우위를 보인 게 특징이었고, 기관은 조선,
예, 그리고 2차전지. 이런 종목군들이 순매수 상위에 들어가 있었고요. 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은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뭐 LCLB, 알테오젠, 에코프로비엠 이런 게 들어가 있고 그 외에는 뭐 그냥 업종 내에서 좀 골라서 하는 예, 그런 형태의 이제 매매를 보인 걸로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관도 오늘 뭐 이렇게 업종별 특징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알테오젠하고 이제 파마리서치 두 종목 합쳐서 한 600억 정도 매수해서 전체 매수의 3분의 1이었고 그 외에도 보면 이제 제약바이오로 분류가 되는 종목군들이 조금 더 많았죠. 그리고 이제 매수 쪽에 그 외에는 뭐 그냥 업종 내에서 골라 담는 그 좀 아래 칸으로 보면 반도체 소액으로 좀 모아뒀다 뭐 이 정도 네, 이 정도의 어떤 규모가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자, 일단 미국에서는 이제 상호 관세가 어느 정도 재료상 노출이 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재료가 노출이 되고 또 전통적으로 미국은 4월이 좀 강해요. 예, 근데 지금 이 상호 관세 시작점에서도 미증시가 과연 올라갈 수 있을 거냐. 그러니까 이 부분 되게 중요하고 특히 지수보다 최근에 부진한 게 엔비디아하고 테슬라 이런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이 최근에 더 약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시장을 좀 주도하거나 아니면 떨어뜨리거나 그러니까 어떤 쪽의 역할을 하는지 올리는 쪽으로 역할을 해주는 게 우리 증시는 당연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죠. 그리고 큰 불확실성 두 가지가 이제 정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호 관세라는 어떤 재료가 노출이 되고 그다음에 정치 불확실성 이게 지금 3주째 이번 주인가요? 뭐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 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재료에 대한 어떤 정점이 지나가게 되면 수급에 변화가 생기고 이 재료를 파악하고 나서 외국인의 첫 움직임이 수요일이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변화가 생기는지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코스닥의 외국인들의 주기적인 대규모 매수가 이번 주 내에 나오게 되는지 그러니까 이 점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이걸 안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이제 탄핵 선고 이후에 주식시장 반응이 어땠는지 한번 다시 살펴보면 2004년도 당시에는 빠지고 직후에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좀 흘러내리고 그런 흐름 이렇게 보였고 그다음에 2017년 당시에는 그때 이후에 좀 올라가고 잠깐 눌렸다가 결국에는 계속 올라가고 이런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2004년도에는 당일날 빠지고 그 다음 주 올라가고 한두 달 고전하다가 그 다음에 올라가는 그다음에 2017년 당시에는 당일 오르고 다음 주 오르고 하여튼 뭐 이런 형태로 뭐 하여튼 길게 돌이켜 보면은 제법 많이 올라 있고 이런 구도를 보였거든요. 근데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결과가 나오면 어쨌든 뭐 만약에 이제 컴백이 되든 아니면은 그 다음에 새로운 조기 대선이 펼쳐지든 그러니까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책을 경기부양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하게 푸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라는 점이 부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주식시장이 이렇게 나쁘지 않은 재료가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다. 이렇게 이제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외 추가적인 어떤 수급 통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또 나오는 대로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또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